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대장동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대변인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일부터는 대장동 얘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제가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당일 아닙니까? 네. 당일이고 첫 번째로 당선 소감에 대해서 밝히고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 기간 내내 나왔던 상대 후보와 설전을 벌였던 내용들을 당선된 첫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도의적으로 좀 그렇다. 왜냐면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배려입니까? 통합과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날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 대장동에 관한 내용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결국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저께 당선인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현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단행했던 여러 차례의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의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인사를 칼을 휘둘렀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과연 윤석열 당선인은 새로운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대답 들어보시죠.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 대통령 당선인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꽤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피곤해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도 더 대통령을 막 그 감시를 갖다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부정부패나 잘못된 것들 아무리 그 힘이 있고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과연 그러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연 지금 검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후배들로부터 실력으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실력적으로도 그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사단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후배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마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인사를 하느냐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제 최우선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김호수 총장이 뭐 이제 정권 바뀌면은 남아있는 임기를 그냥 그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호수 총장이 어떻게 스스로 거취를 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